와, 무빙 나오자마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2시간이 순삭이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SF 나온다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고 욕하는 놈들 다 나와. 대가리 박아. 뚠뚠이가 보기다 뚠뚠입니다. 무빙 너무 재밌습니다. 대가리 박으면서 14화 15화 극티의 분석 가겠습니다. 병 만나게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지금 청계천 철거 반대로 시위를 합니다. 노점상 생존권을 보존하라고 말이죠. 실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먼저 과거 서울에서는 시냇물 졸졸 청계천이 흘렀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교통의 개발로 청계천 위로 고가 다리를 만들었죠. 그 다리 주변으로 노점 상인들이 몰려들어 장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도로법상 불법이 맞지만 1980년 후반에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죠. 1997년 IMF를 맞고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가자 너도 나도 회사에서 잘려서 뭐라도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노점상을 열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 수는 3,000명을 육박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도심교통 혼잡, 통과교통 과다, 대기 오염, 환경수진 악화, 역사 유적 훼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청계천을 복원하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노점상이 맞지만 생계를 위한 허용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노점 노조가 마찰은 불가피했습니다. 3,000명의 노점상 중 1,000명의 노조 가입자들만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이주를 했죠.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지금까지 논란은 많지만 청계천 데이트 가고 싶다. 두 번째, 괴물과 괴물의 싸움을 보고 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런 액션씬이 있다니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결국 힐링 팩터 장주원이 승리를 가져가죠. 맞는 거에 도 같은 M 성향은 역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재만을 데리고 유유히 떠나는데 맨홀에 빠진 성훈을 발견해서 구해줍니다. 아저씨가 구해줄게.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성훈을 구하기 위해서 벽을 부수면서 장주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 물러나 있어. 저는 이걸 보고 장주원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길이 저렇게 세고 아이가 하숙을 잡고 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걸 알면서도 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떠내려가길 원했을까요? 여기서 다행인 건 성훈은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 물고기야, 집에 데려다 줄게. 성훈은 엄마가 잘 자고 있으라고 했는데 물고기 집에 데려다 준다고 뛰쳐나갔다가 맨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장주원이 뒤로 물러나라고 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잘 버텼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말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지만 말 안 듣는 나쁜 아이는 오래 산다. 세 번째, 성훈을 구하는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훈을 구할 마음이 진짜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장주원이 무서운 사람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벽을 두고 아래쪽에 성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그림은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에 성우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벽을 부수고 있다는 거죠. 장주원과 이재만 이 둘의 힘이 수류탄 정도의 폭발력이라서 벽돌 하나하나 반대편 끝으로 날려보낸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문제는 한 방 한 방 완만하게 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성우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우는 대략 4살에서 6살 정도로 보이며 벽돌 하나의 무게는 3.5에서 3.7kg이고 성우는 하수구를 잡고 누워있다는 점. 장주원의 허리부터 어깨까지가 45cm 정도이기 때문에 45cm 위에서 3.5kg의 벽돌이 단 하나라도 성우의 머리에 떨어진다면 성우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장주원이 구해준다는 것은 이승에서 구해준다는 건지 뒤로 물러나라는 말은 황천길로 물러나라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고. 네 번째, 국정원에서 초능력 유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알고 국가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학교를 만드는데요. 애들을 키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서울의 학교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킁킁이 아저씨는 정말 해안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일단 2018년의 대한민국은 양극화 시장입니다. 수많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로 유학 온다는 표현을 익히 들으셨을 거고 인서울 4년제를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매년 보셨을 겁니다. 초능력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서울에 학교를 지으면 알아서 모일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서울과 5시간 동떨어진 지방의 학교를 지었다면 그동안 정원고등학교를 아껴주신 지역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능력자를 모으려 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인 학교로 전환합니다. 조용히 해! 5번째, 시간이 지난 후 이미영과 장주원이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 상담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3학년 3반 최일환 선생님 좀 뵈러 왔습니다. 학부모 면담이요. 하지만 약속을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불쑥 찾아간 거죠. 약속 잡으셨어요? 아니요.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도 퇴근 후에 삶이 있고 선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들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는 불편합니다. 어머니 약속 잡고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미연이 나 최연소 국정원 수석이야 하면서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나같이 배운 사람들은 오해해요 선생님, 지금 학부모 면허 피하시는 거죠? 우리 봉석이는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무섭다라는 거죠. 에이 뭐 설마 실제로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6번째, 극중 북한 초능력자로 양동근이 나옵니다. 버스카드 기능이 없는 핸드폰으로 버스를 타죠.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침을 할 때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보낼 거라면 그동안은 왜 안 보냈고 이렇게 대충 할 거면 대체 왜 보냈냐라는 겁니다. 안 찍혔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양동근 배우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지 이게 아닌가 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달라고 했을 때 표정을 잘 보시면 핸드폰 좀 잠깐. 좋됐다.
라는 표정이죠. 아마 여기서부터는 북쪽에서 매뉴얼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넌 얼굴 인상이 무기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인상을 쓰고 아무 대답도 하지마 라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북괴놈들은 스타일 때문인지 고생해서인지 노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태현이 마냥 쫄지 않고 기백으로 눌러서 야 너 몇 살이야 했는데 17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정한 스릴러. 7번째, 북쪽 남치만 북괴놈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남한 사람들도 잘 못하는 벤츠 S클래스를 탑니다. 자기 동료는 지금 뻑하도 안 되는 R이랑 3를 들고 작전 뛰는데 아이고 교통카드가 안 되는 폰이네.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제 추리대로 양동근이 저 얼굴에 막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들의 몰골을 보고 있자니 북한은 밥을 잘 안 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차는 벤츠 S클래스를 주다니 진정한 카푸어죠. 북한 말로 하면은 자동차 뽐내는 4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근처 국밥집 가서 이 몰골로 벤츠 S클래스에서 내려서 클마니 손맛 2개 주시라요 하는 순간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총평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풀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고 있다 무빙이었습니다.